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이 왔기 때문인데요. 이 만찬장에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로보택시 확장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올해 5월 이후 첫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었어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안전 운전수가 졸았다라는 뉴스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영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0.59%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금일은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일단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도체 주식들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제미나이 3를 발표를 했죠. 이 제미나이 3가 챗GPT를 넘어선다라는 지금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점유율도 실제로 많이 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글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함께 나스닥을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어제는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만 오늘은 완전히 좌우가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S&P 500이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진정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강력한 조정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간 4월 2일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지난 10월 10일에 트럼프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이 음봉이 하단에서 일단은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단기 주가 향방을 가를 이벤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만 비트를 하더라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엔비디아는 애프터장에서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95불을 터치를 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액 예측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매출액은 무려 57빌리언이나 나오면서 3.84%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서프라이즈율은 예전보다는 좀 감소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 예측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자, 이 예측치를 넘어서면서 현재 주가가 애프터장에서 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에는 12월 10일 FOMC의 금리 인하 확률도 기존 50%에서 66%까지 껑충 뛰어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0.68% 상승한 40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오늘 좋았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도 덩달아서 애프터에 407불까지 오르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발표한 만큼 미국 증시 전반적인 반등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제시할 가이드라인이나 CEO 젠슨왕의 어닝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관련된 소식은 제가 내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주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게 맞고요. 현재 AI 버블론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정말 테슬라도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점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는 로보택시 대량 양산 전까지는 EPS에 큰 성장은 없을 거예요. 현재 이 EPS와 주가 간의 괴리가 벌어진 만큼 언제든지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350불에서 390불 사이에 많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큰 지지라인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고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는 거침없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에 대해서 곧 있으면 대략 양산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하드웨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가 텍사스에는 실제로 지금 언박스드 프로세스, 즉 사이버캡 전용 생산 라인이 시험 가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보택시 확산을 위한 로보택시 앱의 다운로드도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현재 캐나다에 계신 분까지 로보택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삼성폰 안드로이드 사용자들도 그 로보택시 앱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로보택시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웨이모가 테슬라의 앞길을 잘 닦아주고 있어요. 테슬라 앞에 고속도로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미국에서 2,50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는데 굉장히 많죠. 최근 소식에 따르면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시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프리웨이 즉 고속도로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대목은 웨이모가 테슬라를 인정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웨이모는 기존에 센서와 라이더에 의존하는 그리고 HD 맵에 의존하는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테슬라의 기술을 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엔드-투-엔드 AI 기술이라 볼 수 있겠죠. 비전을 통해서 AI 컴퓨터가 주변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라이더와 같은 센서는 보조적인 역할에 치우치고요. 테슬라처럼 엔드-투-엔드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금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인정하기는 싫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니까 테슬라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테슬라 역시 언제든지 로보택시의 규모와 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웨이모가 이렇게 길을 닦아놨으니까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를 많이 찍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역시나 로보택시는 인간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정부라든지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이번에 테슬라가 그랜드 캐년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애리조나로부터 로보택시 공식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애리조나의 가장 큰 도시는 피닉스인데요. 이러한 도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애리조나주 전체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애리조나 전체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유료 운행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애리조나주 가장 큰 도시는 피닉스인데 인구가 165만 명이에요. 자, 하지만 피닉스 광역구는 500만 명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장이 아니겠죠. 애리조나주에 있는 여러 국립공원들,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캐년 지역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점은 미국 연방정부 전체적인 규제를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미국의 차량 안전 규제인 FMVSS는 사람이 운전한 차를 기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버캡은 페달과 브레이크가 없는 무인차죠. 자, 이런 무인차는 연간 2,500대까지만 생산하고 보급이 될 수 있어요. 사이버캡이 그러니까 이 리밋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년 6월부터 이 사이버캡을 대량 양산할 예정에 있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자, 역시나 정치적으로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살만 왕세자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데요. 어제 일론 머스크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함께 이 빈 살만 환영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있고요. 사우디에 있는 지금 프로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이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올해 5월 이후 백악관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재회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쓰담쓰담 해주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브로맨스를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여기 재밌는 밈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워주고 있어요. 요새 뉴스에도 많이 거론되는 게 앱스타인 파일 공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 4, 5개월 전에 싸울 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탁월하죠. 앱스타인 파일을 나는 알고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듯이 협박까지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자율주행 규제에 사라지고요. 미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는 테슬라는 마음껏 AI 기술을 뽐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사이버캡은 연간 300만 대에서 400만 대까지 생산할 예정에 있는 모델이에요. 자, 글로벌에 연간 100만 대만 팔아도 베스트셀러 넘버원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 Y가 연간 120만 대 이상 팔리면서 세계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사이버캡은 연간 300에서 400만 대까지 팔릴 수 있다라니까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수 있겠죠. 2,500대의 리밋은 빨리 제거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빈살만 방문에는 만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럼도 진행이 되었어요. 미국과 사우디 간의 투자 포럼이 진행이 되었는데 역시나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역시나 일론 머스크는 AI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되겠죠. 이 로봇이 빈곤을 근절하고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AI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AI가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려면 역시나 그 기반 시설이 확장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 기반 시설은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젠슨왕 CEO에 따르면 이 데이터 센터 즉 AI라는 건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반 시설이 될 거라고 해요. 자, 기존의 컴퓨팅 즉 구글 기반의 서칭은 사전에 저장된 답변 즉 검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I는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직접 생각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주는 게 바로 AI가 되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일마저 AI가 이제 대신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AI 성능을 구현하려면 데이터 센터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현재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요, 미래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AI과 로봇들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일은 취사 선택이 되고 본인의 취미생활로 일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저변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XAI 그록이라는 LLM 모델을 가지고 있죠. XAI와 엔비디아는 사우디와의 협업을 통해서 5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발표를 하자 사우디 관계자들은 크게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사우디는 대표적인 산유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제 미래의 에너지, 미래의 진정한 기름은 데이터 센터라고 인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데이터 센터가 많아질 필요가 있겠는데 워낙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우주에다가 건설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되면 끊임없는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주는 진공 상태에다가 지구 표면보다 훨씬 더 추운 환경이에요. 발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AI 덕분에 최고의 의사로부터 최고의 메디컬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누구나 현재 존재하는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이 AI 기술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되겠는데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만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AI 개발자와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를 자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최대한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포럼에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AI와 관련된 투자는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젠슨왕은 AI 인프라의 글로벌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론 머스크는 피지컬 AI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AI 투자는 역시나 테슬라와 엔비디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제 레딧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인데요. 지금 사람이 졸고 있는데 이 사람은 로보택시 안전운전수입니다. 지금 경고등 소리에 지금 깼는데요.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에는 로보택시, 테슬라 로보택시가 다니고 있죠. 이를 실제로 타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이클이라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몇 번 이용을 했다라고요. 항상 만족스러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탔을 때는 정말 테슬라 로보택시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주행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테슬라 안전운전수가 3번이나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잠이 들면 당연히 테슬라 내부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테슬라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경고등을 울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잠이 깼다라고 하는데 로보택시 뒤에 타고 있는 승객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자, 여기 보면 뒤 화면에 있는데 역시나 로보택시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확실하고요. 자, 이게 지금 미국 여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거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얼마나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잘하면 안전운전자가 이렇게 졸 수 있을까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으로서는 당연히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자, 이렇게 잠이 올 정도로 부드럽게 운행을 잘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오히려 이러한 영상이 퍼지면 퍼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 로보택시를 체험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아트라운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